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도 하이브에 대해서 새로 나온 보고서 기준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시장에 대한 코멘트는 나름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자제하겠고요. 가급적인 종목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이브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35%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저점에 사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 여유가 있겠지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35% 하락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죠. 제가 이제 자주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하이브에 대한 본질이 훼손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펀더멘탈은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자, 지금 조정받은 이유, 35% 급락한 이유는 여러분들 적당히 아시다시피 이제 매크로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투자 심리적인 문제죠. 지금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조정이 좀 깊었습니다. 카카오라든가 혹은 네이버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동반 하락하면서 이제 그 실망성 매물 혹은 저는 이제 비이성적 매도로 가는데 과매도가 너무 좀 많이 전개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제 어제 저점 28만 원 미만 정도로면 거의 진바닥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주가가 이제 안정세를 보이면서 지금 이제 썸네일은 이제 그 상반기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따지면 이제 2분기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겠죠. 2분기면 이제 4월부터 시작되는데 3월부터 이제 모멘텀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다소 좀 힘들다 하더라도 6월 말 정도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또 매수 관점을 접근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이제 보시는 이제 화면은 원달러 환율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회원분들께 자주 거의 매일 지금 원달러 환율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또 그 중에 지금 이제 다이버전스 신호가 발생됐어요. 보통 이제 그 자금 시장의 메커니즘 보면 맨 상위 구조가 이제 우리가 외환시장이죠. 외환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원자재, 부동산, 이 순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역시 이제 그 외환시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원화가 강세인데 주가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외환시장에 수렴하게 돼 있겠고, 반대로 이제 그 원화가 이제 하락하는데, 절하가 되는데 주식시장이 이제 오른다 그러면 다시 또 주식시장은 외환시장에 수렴되면서 조만간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죠.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아래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되겠고, 위에가 이제 그 코스피 지수입니다. 보시게 되면 원화의 절하 속에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기 마련이죠. 자, 그리고 이제 1월 7일이 중요한데, 1월 7일 이후서부터 이제 그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왔다 그런 거죠. 1월 7일서부터 원화가 급격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당 1204원 고점, 장중 최고점 찍고 급격하게 원화가 절상이 됐는데 주가는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상승한 날로 따지면 한 이틀 정도밖에 못 올랐거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원화가 달러화 대비해서 그 이후에 다소 좀 그 약세를 보이는데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2,900포인트 후반대에서 2,800포인트 초반대까지 주가 급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버전스 신호가 발생했죠. 즉 원화는 이제 그 살짝 절하가 됐는데 주식시장이 과다하게 주가 급락하는 거죠. 그 전 단계에서 원화는 급격하게 강세를 보이는데 주식시장이 또 약세를 보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그 외환시장에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길게는 모르겠어요. 오늘도 제가 저희 회원분들 문자 메시지에 일단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금 다음 주 정도까지는 주식시장도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이제 강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자, 우리 그 한국 증시가 보통 OECD 선진국 지수에 다소 좀 선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행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죠.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실 그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이 한국 증시를 벤치마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소재 산업재에다가 반도체 그리고 성장주 이 산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기가 막히게 좋아요. 옛날에 그 골드만삭스 보고서에도 그거를 한국의 어떤 그 산업 포트폴리오 구조를 굉장히 나름대로 극찬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증시가 사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다소 좀 선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한국 증시는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이 1% 넘게,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37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성장주 전반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우리가 나스닥 한번 뚜껑을 열어볼 텐데 내일 나스닥 시장도 의외로 강세 가능성이 높겠고, 하여튼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증시 전반도 양호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크로적인 어떤 그런 불확성은 이미 상당 부 주가에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외환 시장은 지금 길게는 몰라도 뭐 일반적으로 한 1주 혹은 길게 한 2주 정도 놓고 본다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이제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이브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날 상장이 됐죠. 상장 첫날 장중 최고점이 35만 원을 기록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28만 원대죠. 그 2020년 10월하고 죄송합니다. 2020년 10월하고 현재하고 주가 수준을 보세요. 레벨을. 뭐 비교가 안 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때보다는 훨씬 더 한 단계 크게 더 도약을 했고 또 성장성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된 그런 상태인데 주가는 그 당시 가격대보다 28만 원 기준으로 본다면 7만 원이 지금 저평가가 돼 있어요. 더 저평가라기보다는 이제 더 빠져 있는 상태죠.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이제 과매도 상태라고 봅니다. 과매도 상태. 자, 두 번째는 이제 작년이죠. 작년 2021년도 6월 달 고점대가 대략적으로 이제 그 32만 원대입니다. 32만 원 또 121선 경기선하고 겹치면서 32만 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32만 원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프로들끼리 선수들끼리 얘기할 때 121선을 깨면은 죽은 주식이다. 반대로 121선을 이제 지키고 있거나 혹은 120선을 회복했다면 살아있다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경기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121선이라는 것은 6개월 동안의 6개월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가 될 수도 있고 평균 매도 단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경기를 좋은 경기냐 나쁜 경기냐 이 경기를 이제 가름하는 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1차적으로는 심리적인 지금 이제 저항대가 돼 있죠. 30만 원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30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안정을 찾아요. 내가 20만 원대 주식을 갖고 있느냐 30만 원대 주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30만 원 회복이 중요하고 32만 원을 만약에 돌파해주고 32만 원 전후에서 주가가 자리를 잡는다면 이거는 되는 주식이다. 다시 42만 원 역사 최고점을 이제 돌파하고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조종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는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데 서양 철학은 양음이라고 하는데 양이 우선입니다. 서양은. 동양 철학은 이제 음양이래죠. 음양 오행설, 음양 철학이라고 하죠. 음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음이 중요한 거예요. 조종이 중요한 거죠. 주가가 이제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종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거죠. 이 주가의 조종이라는 것은 매도세의 이탈로 보는 겁니다. 되는 주식은 주가 조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설픈 잠재 대기 매도세, 잠재 대기 매도세라는 것은 이제 주식을 지금 갖고 있는데 충성도가 낮은 거죠. 아이고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런 어떤 충성도가 낮은 어떤 주식을 우리가 잠재 대기 매도세입니다. 조종을 통해서 잠재 대기 매도세가 많이 이탈하는 거예요. 많이 팔 사람들 혹은 팔 세력들은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럼 다시 요번에 42만 원 돌파가 올라간다면 전에보다 보다 이제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평선 두 개를 얘기했고 검정선, 수직선이 있습니다. 지금 주황색이죠. 주황색 고점을 보시면 42만 원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전혀 없어요. 이건 분산에 의한 세력들의 어떤 매도에 의한 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가 이제 40만 원 고점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크게 수반되면서 조정받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거래가 터졌다면 당시 우리가 회원분들 아실 겁니다. 당시 30만 원 돌파해서 40만 원, 50만 원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그때 거래량이 최소한 150만 주 이상 터지지 않으면 저희는 끌고 간다. 다수의 조정이 있더라도 끌고 간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자, 다음에 이제 수평선 중에서 맨 아래 빨간 수평선이 있죠. 전저점이고 이제 60주 이동평균선하고 겹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방 리스크는 상당 부분 좀 작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좀 길게 시장을 잡았네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기다리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EBS증권이 지금 하이브에 대해서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서를 지금 쓰고 있죠. 안진아 연구원이라고 전에 어디 3프로 TV에서인가요? 제가 한번 실물을 뵀던 것 같은데
EBS 증권에서 지금 최초로 이제 50만 목표가 50만 2천을 제시했고 타이밍상으로도 좀 우리가 EBS 증권에 좀 고마워야 될 것 같아. 타이밍상으로도 이제 적절한 그런 어떤 그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1월 20일자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뭐 큰 거는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보고서 제목이 일단 재밌죠. 지금 담아야 함. 남들이 살 때 사면 늦음. 이런 관점입니다. 다소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오르는 거 확인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시 43분 현재 주가 9,500원입니다. 플러스 9,500원. 28만 4천이 되겠는데 뭐 지금 뭐 따라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28만 원 전후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29만 원 가서 30만 원 가잖아요. 못 사요. 왜냐면 28만 원에 내가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28만 원에도 안 주시길 내가 어떻게 30만 원에 사? 이런 어떤 그 피드백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고 좀 물린다. 우리가 정확히 최고에서 주가를 파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주가를 최저 시점에서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물린다 생각하고 사는 것이 뭐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이 앞전에 지금 SK증권에서 제가 사실 어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작업을 하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제 뭐 장도 힘들고 그래서 어제는 이제 방송을 좀 못했는데 SK증권에서는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을 680억으로 최근 예상 영업이익 중에서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지금 이제 EBS 증권에서는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을 87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680억하고 870억이니까 거의 뭐 200억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것도 EBS 증권에서는 다소 좀 낮춰 잡은 거죠. 왜냐하면 요번에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요번에 미국 LA 콘서트에서 MD 제품이 이제 공급망 문제로 해서 뭐 제대로 매출이 발생 안 했다는 게 이유가 되겠죠. 기타 뭐 제 비용 때문에 매출이 적게 나왔다는데 이거는 동일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제 나왔던 SK증권 보고서 같은 경우는 680억까지를 제시하더라고요. 그건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지금 주가 자체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4분기 영업이 적게 나오는 것도 좀 많게 나오는 게 주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이제 2022년 2분기를 기점으로 모멘텀이 가셔야 되는데 사실 3분기서부터 모멘텀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NFT도 모멘텀이 되겠고, 그다음 플랫폼 뭡니까? 위버스 2.0이 이제 출시가 되죠. 그다음에 오프라인 이제 지금 3월 달에 지금 서울에서 좀 오프라인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와 함께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만약에 또 공연이 취소가 되면 또 한 번에 또 노이즈는 있겠죠. 그럼 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신인 걸그룹들이 올해 예상으로 지금 세 개 걸그룹이 지금 또 데뷔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빠진 게 뭐냐면 보고서에는 자꾸 빠지는데 UMG라고 있습니다. 글로벌 3대 레이블 중에 하나입니다. 유니버설 뮤직 그룹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이제 방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목표 주가는 여전히 이제 50만 2천을 제시했고요. 자, 하여튼 엔터 플랫폼, 더 나아가 미래 주력 업종인 메타버스와 NFT 산업까지 확장성이 더해진 가운데 실적, 앨범 판매, 콘서트, 플랫폼, 신인 데뷔 등 우상향하는 흐름, 단기 내에 이제 30% 이상 주가는 급락한 이유는 동사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업황 둔화도 아닌 매크로 환경에 따른 수급 이슈가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런 것들은 거의 전문가들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자, 이익 전망치를 한번 보죠. 자, 영업이 이제 990억에서 2019년 990억에서 2020년 1460억. 자, 작년도 2021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이제 죄송합니다. 자꾸 2030억인데 지금 이제 증권사 중에서 이제 거의 뭐 높은 레벨이죠. 그리고 이제 2020년 올해 예상 영업이 3,980억을 제시했는데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 뭐 대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위에서 뭐 장이 크게 위기 수준의 그런 부러지는 상황만 아니라면 위에서 뭐 망치를 내려쳐도 주가는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50만 원은 넘어간다. 거기다는 뭐 나름대로 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신이 없는 그런 확신을 갖는 주식을 찾는 게 여러분들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편안하게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최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얘기하려면 좀 긴데 EBS 증권에서 재밌는 표현을 좀 쓴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장단기 금리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해요. 스프레드.
스프레드 차인데 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는 게 이제 세 가지 경우 수가 되겠습니다. 장기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데 단기 금리가 더 가파르게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데 단기 금리가 완만하게 하락하면은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데 단기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면 또 스프레드 금리 차가 또 축소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장기 금리가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는데 단기 금리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때면 또 이제 스프레드가 이제 축소가 되겠죠. 지금 이제 EBS 증권에서는 요번에 이제 그 10월 이후서부터 11월서부터 주가가 이제 조정받은 이유가 이제 뭐냐면 장기 금리가 완만하게 오르는데 단기 금리가 이제 크게 오르면서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환경 속에서 이제 성장률이 빠졌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아래 그림 보시면은 세 번째 케이스 뭐냐면 장기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데 단기 금리가 높아지는 국면이 이제 뭐 빠르면 한 3월 정도서부터 이제 도래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긴축 기조인 가운데 코로나 변이가 이제 절정기에 진입하게 되면 경기가 이제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죠. 그러면 이제 장기 금리는 이제 그 상승 탄력을 좀 떨어지는데 단기 금리는 어차피 올린다고 했으니까 단기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제 그 스프레드가 축소가 될 때 이때 성장주가 오를 수 있는 그 좋은 어떤 그 환경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논리가 됩니다. 논리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로 하면 이제 한국경제 이제 1월 18일자 기사가 되겠는데요. 이 기사 제목을 보면 네이버 BTS로 웹툰 웹소설 만들더니 이틀 만에 1,500만 명이 봤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어제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국내에서는 별로 사실 별로 히트를 못 친 것 같아요. 거의 거의 꼴찌 수준인 것 같아요. 토요 웹툰 리스트를 보니까 거의 꼴등 수준인데 글로벌로 보니까 이게 1,500만 명이 봤다는 거죠. 우리를 좀 상대적으로 평가 좀 절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굉장히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방탄소년단과 콜라보레이션한 웹툰 웹소설 세븐페이지라는 게 이제 운명이죠. 7가지 운명. 차코가 글로벌 경기 이틀 만에 누적 조회수 500만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네이버 웹툰 역대 작품 신기록. 세븐페이지 차코입니다. 7개 운명. 7개 시리즈로 나간 거죠. 저도 뭐 1편을 봤는데 뭐 자세히 안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공개에 힘입어서 네이버 웹툰의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태국어 서비스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 하여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웹툰 웹소설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직접 기획, 개발한 스토리 직접 제작권이고 공개한 세븐페이지 차코, 다크문, 다리재단, 별을 쫓는 소년들은 각각 BTS, 엔하이픈,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대상으로 한 오리지널 스토리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커다란 이제 모멘텀이 되죠. 드디어 이제 웹툰 웹소설에서 포문을 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봉 차트가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은 거래량이 좀 수반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12시 51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13만 주 거래가 50만 정도 이상 나와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50만 주 이상 나온다는 것은 만약에 50만 주 나온다는 것은 50만 주어치 누구 파는 거죠. 파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익 실현보다는 이제 손절매죠. 50만 주를 사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의지죠. 자신감. 그래서 주가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를 넘어가려면 반드시 거래량을 수반시켜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거래 없이도 그게 상승 추세로 가는 게 있는데 확률적으로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상승은 추세 전환 상승이 아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낙폭과됐다는 기술적 반등의 한계다. 뭐 그런 내용도 뭐 제가 이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따라 사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수급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역시 그 1시 50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매도는 지금 JP모건 쪽에서 10,000주를 넘게 파는 것 같아요. JP모건 팔고 매수는 지금 역시 그 JP모건에서 2,300주. 그 하이브 상승은 외국인 순매수하고 인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 그 회원 모집 관련한 내용이고요. 자세히 관심 있는 분은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이제 전화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